기존의 한국과 ICCS 규정 모두 잔류 배출량 기준이 없었지만 한국은 건축물 부재, 유형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잔류 배출량 기준을 넣어버렸고 ICCS의 경우 부재, 유형을 구분하여 잔류 배출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잔류 배출량 기준을 시험에 넣을 때 ICCS처럼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근 커플러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ROC입니다. 이번에는 철근 커플러 기준에 있어서 국제 공인기관인 ICCES 기준과 한국의 법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커플러 관련 기준은 기구와 국가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나열해 보자면 국내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세계적인 건축 코드를 담은 IBC, 그와 비슷한 주택 코드를 담은 IRC, 그리고 미국의 철근 커플러 시험 기준인 ASTM A370, 미국 빌딩 코드인 ACI 318-19, 미국의 철근 커플러 타입 기준인 ACI 439, 영국의 콘크리트 구조물 기준인 BS 8110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처럼 기구와 국가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ICCES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을 통합하여 시험 항목과 인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ICCES는 건축 자재에 대한 법적 요건 및 품질 기준 만족 여부를 인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신력 높은 인증인 것이죠. 위 기관에서 2020년에 커플러 인증 기준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문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ICCES에서는 기계적 이음의 인증을 구조 성능에 따라 나누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시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위치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ICCES 기준에 따르면 철근의 기계식 이음, 즉 커플러 이음은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게 됩니다. ICCES와 연계되어 있는 기준인 ACI 318-19에 따라서 타입 1과 타입 2의 차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타입 2가 타입 1보다 더 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입 1은 일반적인 내진 구간에서 사용이 되며 타입 2는 어느 정도 여유치를 더 주고 특수 구간에서 항복 구간에 예상되는 응력을 받게 되면 더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수 구간에서 지진과 같이 건축물에 큰 부하가 발생할 때 더 견고한 것이 타입 2입니다. 타입 1, 타입 2로 분류하는 기준은 인장시험, 압축시험, 반복 인장 압축시험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분류하여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ICCES의 타입 1, 타입 2 기준과 국내 단일 기준인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장시험을 비교해보면 타입 1의 시험 기준은 철근 최소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이며 타입 2는 철근 최소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의 추가로 지정된 철근의 인장 강도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드 40 철근의 경우 타입 1은 280MPa의 1.25배 이상, 즉 350MPa 이상이며 타입 2는 280MPa의 1.25배 이상인 350MPa 이상과 지정된 철근 인장 강도인 420MPa 이상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은 타입 1과 같이 철근 최소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만 만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압축 시험을 비교하면 타입 1, 타입 2 모두 철근 최소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 버텨야 하며 국내에서는 현재 압축 강도 기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인장 압축 시험을 비교하겠습니다. 반복 인장 압축 시험의 주요 목적은 잔류 배출량, 즉 슬립을 체크하기 위한 것인데요. 3단계로 나뉘어 테스트됩니다. 1단계에서는 철근의 항복 강도의 95%까지 인장 후 50%까지 압축하는 것을 20번 반복합니다. 그 후 잔류 변형량을 체크하고 2단계에서는 모재 철근의 항복 변형률의 2배만큼 인장 후 철근 항복 강도의 50%까지 압축을 4번 반복하고 잔류 변형량을 체크합니다. 3단계에서는 모재 철근의 항복 변형률의 5배만큼 인장 후 철근 항복 강도의 50%까지 압축을 4번 반복하고 잔류 변형량을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철근이 끊어질 때까지 인장 시험을 합니다. 꽤 복잡한 시험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잔류 변형량 기준인데 2020년까지는 타입 1,
타입2 모두 잔류 배능량 기준이 없었다가 2020년에 타입2의 잔류 배능량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입1에는 잔류 배능량이 필요 없고 인장 압축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시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적 내력 시험을 통해 잔류 배능량을 체크하는데 철근 항복 강도의 95%까지 인장 후 2%로 제하하여 잔류 배능량이 0.3mm 이내 값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ICC-ES와 한국 기준을 비교하면 보기에는 ICC-ES가 복잡해 보이지만 커플러 용도별로 잔류 배능량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커플러 용도, 건축물 부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잔류 배능량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한국 또한 잔류 배능량 기준이 2020년에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한국과 ICC-ES 규정 모두 잔류 배능량 기준이 없었지만 한국은 건축물 부재, 유형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잔류 배능량 기준을 넣어버렸고 ICC-ES의 경우 부재, 유형을 구분하여 잔류 배능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잔류 배능량 기준을 시험에 넣을 때 ICC-ES처럼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준에 대하여 내진 선진국인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의 철근 커플러 이음 기준을 한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